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은철입니다. 이은철 건강 아카데미는 단순한 정보나 가십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건강 부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는 채널입니다. 기초과정과 고급과정 그리고 심화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까지만이라도 소화하면 대부분의 질병을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학습을 전제로 합니다만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미치도록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하고 동행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15강에서는 사일 중 또는 후의 임상별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16강에서는 사일 후 치유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가 아닌 몸의 근육 부분에 어혈이 있어 통증을 일으킨 경우는 제대로 사일을 진행하였다면 통증은 거의 사라지거나 2, 3일 후 경과 후에는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 해당 부위의 어혈이 제거되면 통증은 소멸되겠지만 혈류의 소통을 막은 어혈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경화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복원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신장과 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의 경우는 사혈 간극을 고려하면 약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물론 사혈을 진행하면서 회복되기도 하고 경화 정도, 즉 부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히 회복되는데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사혈을 하면 며칠 후부터는 소변량이 종전보다 많아지고 맑아지며 평소 느끼는 피로도보다 훨씬 개운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치유 반응이기는 합니다. 간의 경우는 신장의 경우보다 조금 빨리 옵니다. 그만큼 간이 신장보다 빨리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사혈을 제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개월 정도면 치유 반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변비 등이 있는 대상자의 소장, 대장 사혈을 진행하면 복부의 경우에는 피하지방이 두꺼워 사혈이 어렵지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말해 MP 방법을 이용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쾌변과 황금색에 가까운 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몸속에서 진행된 경화대에 따라 사혈의 진행에 따라 또는 사혈 경험에 따라 치유 반응이 늦을 수도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유 반응의 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혈을 진행한 이상은 적든 많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인체는 치유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1회차 사일 후에 제4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위에 몇 회차까지 진행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1회차 사일 후에 2회차 사일을 진행하여 보면 처음에는 생일이 나오다가 다시 어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회차처럼 다시 어혈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수욕장 모래 구멍을 파면 옆의 모래가 무너져 들어오듯 생일이든 어혈이든 빈 공간에 들어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위의 경화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와 같이 어혈이 추출됩니다. 어혈이 빈 공간에 들어와 채운 것입니다. 이 경우 이부항제는
오일이라도 젤리처럼 진하지 않은 오일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다시 흘러들어온 오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흘러들어온 오일을 빼내고 나서 MP 방법을 이용하여 다시 1회차에서 뽑아내지 못한 오일을 제거하면 됩니다. 때로는 1회차보다 2회차에서 오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얕은 부위의 근육통의 경우에는 MP 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거의 1회차에서 마무리해도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소한 2회까지는 진행하였습니다. 깊은 장기 부위에 따라서는 3회차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1회차든 2회차든 사일하고 난 이후 다시는 사일을 할 필요는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통의 경우는 반드시 그 자리에 사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는 끊임없이 우리 몸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 또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일이 추출된 자리에 오일이 다시 흘러들어와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일로 활성화된 장기 조직에 침착하여 다시 장기의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화가 되고 장기 부전을 일으키기까지는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시간이 간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나 식생활을 포함한 오일이 형성될 수 있는 재반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직접 몸의 반응을 통해 느끼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몸속 오일의 발생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머리와 어깨 주변 부위와 신장 등 정화작용과 관련한 부위의 제사일의 빈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일로 오일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혈액의 보충이란 시간적 제약도 그러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이라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오일이 일정량은 존재해도 바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몸속의 모든 오일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욕심보다는 오는 통증과 질병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제거해 나간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몸속 정화작용을 하는 곳과 조혈작용을 하는 장기의 기능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면 질병이 자주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더라도 언제든지 피 부족을 느끼지 않고도 무리 없이 사회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16강 사일 후 치유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7강에서는 사일하기 어려운 부위의 사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